네, 2021년 11월 3일 이정훈입니다. 화천대유 사건 48번째. 오늘의 제목은 바지 사장의 반란, 황무성에 이어 윤정수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부제는 재발등 제가 찍은 이재명 은수미 카르텔, 이렇게 무너진다 입니다. 이번 6일날 퇴임하는 성남도계공 사장 윤정수 씨가 11월 1일 12시 8분경 성남도계공 홈페이지에 A4 용지 15장 분량의 대장동 개발 자체조사 결과 보고서를 띄웠습니다. 이 보고서는 본인이 직접 만든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법률 자문 내용을 토대로 조치를 하겠다. 조치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죠.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2시 8분 공개하기 전인 오전 9시 성남도계공 측은 이 보고서와 법률 자문 의견서를 성남시에 보냈습니다. 성남시는 오전 11시 21분 이 공문을 접수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12시 4분경 공사에 공개에 신중을 기해라 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4분 뒤 성남도계공은 이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남시가 보낸 공문은 12시 4분에 보낸 걸로 되어 있지만 성남도계공에는 1시 10분에 접수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죠. 그 사이에 공개한 겁니다. 그리고 성남도계공한테 성남시 공문이 접수되고 난 다음인 오후 2시쯤 윤 사장은 대장동 자체 조사를 해온 대형 TF단 회의를 주관해서 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향후 TF단은 기획본부장이 사장 직무대행을 하면서 이제 그가 진행할 텐데 실무선에서는 진행이 더딜 수 있다라는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퇴임하게 되면은 대장동 자체 조사가 늦어질 것 같아서 미리 서둘러 했고 자신이 직접 작성해서 발표했다 설명을 한 겁니다. 이 보고서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는 민간 사업자 즉 관련자들이 주도하에 공사 담당자들이 가담하는 형식을 띠고 있으며 이는 업무상 배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 성남도계공 사장 입장에서는 본인도 살아야 됐고 그리고 일말의 리더로서의 의식이 있다면 직원들도 살려야 되겠죠. 이 사건은 성남도계공에서는 하고 싶지 않았던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퇴임하고 나서 사장 직무대행이 있는 동안은 성남시, 은수미가 이끄는 성남시가 갖가지 압력을 넣어서 성남시는 자기 살려고 성남도계공한테 자꾸 떠밀 거 아닙니까? 그럼 성남도계공은 또 박살이 나겠죠. 그래서 이 퇴임하기 직전에 윤 사장은 직접 본인이 보고서 공개를 결정하고 만들었다. 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가게 되면 성남시한테 지금 문제점이 노출된 성남시한테 휘둘린다. 그래서 본인이 먼저 발표했다. 뭐 그런 거인 것 같습니다. 이 법률 검토 보고서는 상록이라고 하는 법무법인에서 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남의 뜰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위협하게 배당했던 배당 결의를 무효라고 의결하고 대표이사는 위 배당을 받은 화천대유와 천호동인 등을 상대로 부당이익 반환을 청구해야 된다. 네. 이게 성남도계공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얘기죠. 네. 초과이익 환수했다고 좋아하는 초과이익이란다. 아이고 참 이재명 씨 참 한심한 사람이죠. 이에 대해 이재명 씨는 도계공 사장이 뭐라고 했다던데 그분 의견에 불과하다. 한마디도 않겠다라고 대응했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윤 사장은 동아일보 기자를 만나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는 모두 보고서에 담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터져나오자 성남시는 도계공에 또 공문을 보내서 이런 한탄을 합니다. 시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데다가 법무부인 한 곳, 아까 상록이죠. 만의 자문 의견을 대외에 공포하는 것은 맞지 않다. 네, 아주 뭐 죽는 소리 하죠. 네. 공무원들이 이렇게 약합니다. 진급과 뭐가 있어가지고 시장에 시킨 데는 해놓고 자기들 책임 떨어질 것 같으면 또 이렇게 피합니다. 이 공무원이 이렇게 면피로 가게 되면 나라가 꼴이 엉망이 되죠.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 사건으로 우리 마포구 공무원하고 통화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본인이 소신 갖고 해봐라 했더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참 깝깝하구나 보고 있습니다. 공사정권상 이사회의 주요 의결사항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므로 신중을 기해달라. 너희 나서지 말라. 나중에 총알은
총알은 너희가 맞아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에 대해 윤정수 씨 사장은 사장 임기를 마치게 된다. TF 단장으로 파악한 내용을 사실 중심으로 밝히고 외부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정리한 법적 행정적 대응 방안을 보고하는 것이 책무를 다하는 것이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면요, 제대로 된 전문가 한 사람 만나면은 거의 99% 얻더라고요. 아, 추가 취재 해봐 그래서 만나고 해봐야 별 없더라고요. 제대로 된 전문가 만날 수 있는 능력 있는 기자면 하나면 되지. 뭐 열심히 이것저것 하는 기자들은 그거는 회사 자산에 남기더라고요. 지금 그런 걸 시키는 게 지금 성남시 아닙니까? 근데 이 윤정수 사장하고 은수미 사장이 서로 감정이 있었네요. 원래 은수미 사장이 이 윤정수 사장을, 은수미 시장이 2018년 11월 7일 3대 임명을 했는데 지난해 11월 부하 직원이 체육시설을 이용했다. 근무지 이탈해서. 그걸로 이유로 윤 사장을 해임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은수미 사장하고 윤정수 사장의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가처분 신청을 해서 그게 인용이 돼갖고 업무에 복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 1심은 윤정수 사장 승소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은수미 씨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아시죠? 뭐 조폭에 뭘 어떻게 했다. 그리고 또 출신이 어떤 여자인지는 다 아시죠? 운동권 출신이고 이재명의 아바타라는 거. 네. 그런 겁니다. 성남시는 지금 이제 좀 다급한 모양이에요. 성남도계공이 그런 법률 자문례면을 발표하고 있으니까 구체적인 방안을 어떻게 하는 건지 나한테 보고하라, 뭐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답니다. 동아일보가 또 아주 이 기존 자료를 잘 분석해서 중요한 기사를 뽑아냈습니다. 그 성남도계공에서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제 평가를 할 때 불공정하게 했다는 중요한 사실을 찾아낸 겁니다. 메리츠 종합증권, 산업은행 컨소시엄, 그 다음에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들어왔는데 하나은행을 제외한 두 군데는 프로젝트 회사 설립 및 운영계획 20점 만점짜리죠. 그 다음에 자산관리 회사 설립 및 운영계획 20점짜리죠. 여기에 각각 0점을 줬습니다.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A등급을 맞았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용이 없는 경우만 0점을 하게 돼 있는데 내용이 있으면 0점을 못 주고 A, B, C 중에 하나를 주게 되는데 0점 처리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공사, 성남도계공에게 제공하는 이익이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확정수익, 1822억 원이죠. 확정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만 제시하면 만점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절대평가로. 이러니 성남도계공은 돈을 더 벌 뜻이 없는 거죠. 성남시는 돈을 벌 뜻이 없는 거죠. 이재명의 성남시는 민간기업인 화천대유 등이 개발해서 돈 너희가 가져가라. 아주 부동산 부채질을 해준 거죠. 근데 무슨 대통령 선거 나와가지고 선대위 출범할 때 뭐 어쩌고 부동산을 어쩌고 저쩌고 선언을 합니까? 이렇게 평가 자체가 엉터리라는 거를 추가 기소장과 구속영장 청구서를 분석해서 동아일보가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에 배임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사실 같은데 민간 사업자들은 피해자 성남도계공이 공모지침을 공모하기 전에 미리 성남이 뜰 컨소시엄 사업계획서 초안을 작성해 둘 수 있었다. 공모지침서가 나오기도 전에 성남의 뜰이라는 거는 성남도계공하고 하나은행 컨소시엄이죠. 화천대유죠. 그게 같이 만드는 특수목적법인인데 그걸 만드는 초안을 만들어놨다. 이건 미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공모지침서가 나오기 직전에서야 화천대유를 만들었는데 일주일 전에. 그랬으니까 1822억 원을 고정이익을 가도록 해준다라는 그런 게 가능하죠. 짜고 치는 고스톱. 이런 것들을 동아일보가 쭉 밝혀냈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 화천대유 사건 대장동 게이트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제 제가 정리해드린 대로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민주당도 그냥 이재명으로 가고 또 이재명 씨가 대장동으로 계속 코너에 몰리니까 그동안 빳빳하게 문재인 대통령을 겨눠왔는데 고개를 숙였잖아요. 항복을 하는 모양으로 됐고 그걸 이렇게 받아줘서 문재인, 이재명, 민주당 카르텔을 구성해서 갑니다. 그렇게 가려고 하니까 검찰은 이재명 씨를 배임 혐의로 지금 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간신히 가려고 하는데 자꾸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아니 검찰도 자기네 공소장하고 구속영장에
이걸 분석해서 동아일보가 이렇게 쓸 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걸 감출 수가 없어요. 이걸 안 하면은 이 사람들을 기소하거나 구속영장 청구를 못 하는데 너무 모순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윤정수 사장은 혼자 독박 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 은수미나 이재명이 하란 대로 해갖고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데 그 자체 조사에서 배임 문제 밝혀냈는데 성남시는 자기 살라고 지금 이러는 거고 그건 공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이야기들은 과거 민주당이 야당일 때 숱하게 했던 얘기입니다. 법대로 하니까 자기들의 문제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들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어떻게 했다고 막 비난해놓고 자기들도 똑같이 더 심하게 했죠. 그 당시에 권위주의 정권은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돈을 모아갖고 통치자금으로 쓴 게 문제고 밑에서의 부정부패는 막았는데 이건 밑에서부터 쫙 한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재명, 은수미 그 뒤에 숨어있는 동부연합 카르텔이 나오겠죠. 주사파가 중앙정치에 지막 들어가고 있는데 지방정치에 어떻게 침투했느냐. 박원순이 이끌던 서울시에서 숱한 시민단체 지원금을 받아갖고 좌파들이 있었고 박원순 시장의 비서실장이 누구였습니까? 운동권 출신이죠. 이런 사람들이 쭉쭉 들어오면서 대한민국을 좌파로 몰고 왔다는 그 카르텔이 드러날 겁니다. 해방 직후에 대한민국에서는 토착 왜구가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좌파 세력이 보수 세력을 치기 위해서 저자들은 친일파다란 말을 토착 왜구라고 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나왔던 게 바닥빨갱이입니다. 네, 빨갱이하고 바닥빨갱이가 딱 붙어가지고 계급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대한민국을 뒤흔든다 그래서 해방 직후에 대구 폭동 무슨 부산 파업 해가지고 지금보다도 좌파들이 더 설쳐서 대한민국을 굉장히 방해했습니다. 그러한 자들의 후예들이 지금 지방에 민주당을 아바타로 삼아서 지금까지 커왔던 겁니다. 바닥빨갱이 토착 외국 논쟁이 재현될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이 내세웠던 정치들을 깨끗한 척 문재인도 그랬고 이재명도 그랬고 그러나 결국은 뒤에서는 이 바닥빨갱이들이 이렇게 흔들었던 것이 드러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대한민국에 뭐가 문제인지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G7 수준 군사력도 세계 최강 핵백은 거의 다 있죠. 이러한 나라가 어떻게 다 무너진 공산주의 사상에 끌려가야 됩니까? 이 그럴듯한 깨끗해 보이는 지식인과 어떤 좌파의 결합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이 아마 이번 대선이 되지 않겠나. 또 그렇게 돼야 된다. 네. 이제 누구를 잘 뽑고가 문제가 아니라 도저히 대한민국과 같이 가서는 안 되는 세력은 속아내는 작업을 좀 해야 되겠다. 저희 주장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